네, 안녕하세요. 자, 원산지 관리사 2023년 법 개정사항 그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법 개정이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닌데요. 조금 좀 됐어요. 그래서 미리 좀 체크하시라고 미리 이렇게 개정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원산지 관리사는 원산정보원에서 나온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좀 있으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와서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기 하면 너무 좀 길은 것 같아서 요 개정사항을 체크해 드리니까요. 요 개정사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디 프린트가 말 그대로 법 여러분 교재순, 기본 교재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순서대로 제가 페이지 수를 이렇게 다 적어 놨으니까 그 페이지 하나씩 보시면서 고쳐 나가시면서 뭐 그 김에 원산지 관리사의 수집 통관 파트도 한번 훑어보시는 그런 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재 순으로 이제 페이지 수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개정이라는 게 여러분 성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설되는 것도 있고 기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 그냥 똑같은 내용인데 정리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삭제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위 법령에서 이제 위 법령으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마다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거를 조금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개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 20페이지, 20페이지에 공휴일 등의 명확화. 요게 요번에 신설됐죠. 그래서 뭐 신설인데 개정인데 이거는 약간 정리 차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공휴일 그러면은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를 정확하게 명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말고로 공휴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요일만 생각하던 거는 옛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휴일 그러면은 당연히 일요일, 토요일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표현한 개념으로 여기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리 성격의 그냥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에는 뭐가 들어간다? 토요일, 일요일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국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안에 국가 공휴일 들어가고 대체 공휴일이 들어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번에 개정의 핵심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인정되던 거였는데 정확하게 법조항에 명기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리고 근로자의 날.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날은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8페이지에 요거는 요 제목이 좀 잘못됐어요. 이거 제가 복사하다가 잘못된 거니까 요건 제가 여러분 나오는 프린트에는 제대로 다시 이렇게 고쳐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28페이지에 요거는 아시죠? 이 외국 그 가세 표준의 왜곡한 매도율이 요게 재정 환율, 기준 환율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좀 환율이 안정됐지만 예전에 환율이 엄청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면 이제 수입업자가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커지죠.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 잡으려고 말 그대로 이렇게 바꾼 건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환율이 안정된다면 다시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왜곡한 매도율을 평균해서 관세청장이 그 이유를 정했다면 지금은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그 평균에서 그 이유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바뀐 지 꽤 됐죠. 근데 아직 여러분 교재에는 이게 이걸로 돼 있어서 제가 그냥 체크해 드린 거예요. 다음 보시면은 이거는 진짜 최근에 바뀐 거죠. 2월 28일 날 바뀐 건데요. 여행제도권 간이세율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특별한 몇 개 물건 빼놓고는 일률적으로 막 20% 이렇게 걷었던 거를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뭐 19%, 18%, 21%, 15%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조금 일반적인 물품을 샀을 때 오히려 세율을 좀 완화시켜 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전하고 뭐 전반적으로 좀 달라졌죠. 그래서 요거는 2028년. 그래서 요거는 요번에 최근에 3월 11일 날 관세사 시험이 있었는데 관세사 관세법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한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율이 변했구나. 이거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다음번 66페이지에는 요거는 예전에 이미 변했는데요. 이거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거는 용도세율이 원래는 승인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재재작년일 거예요. 아마 그냥 신청사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올해 바뀐 게 아니고, 재작년에 바뀐 건데, 이 책이, 그거를, 좀 편찬하시는 분 실수로 이걸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중에서도 제가, 요걸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요때 지금 요거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 용도 세율이 승인 대상인데, 지금은 어떤 대상이다?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대상으로. 예, 그래서, 예,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에 있는 구매 대행업자. 예, 구매 대행업자 이건 완전 정리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요 A, B를 전제로 하고 이 내용을 뒤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걸 거꾸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 형식이 다른 납세모자하고 그 형식을 봤을 때 요 형식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리를 다시 한번 했다. 예, 요거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구매 대행업자를 정확하게 명기한 거죠. 그래서 구매 대행업자가 누구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다. 라는 걸 구매 대행업자 명확하게 명기하고 이 구매 대행업자가 여기 있는 대로 화주로부터 관세 등의 세금을 이런 금액을 수령하고 또 수입 신고인, 즉 관세사 같은 사람들한테는 과세 가격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을 때 이때 어떻게 된다? 화주와 구매 대행업자는 연대 책임을 진다. 예, 이런 게 내용이죠. 예,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순서만 바꾼 거구나. 예,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거는 가격 신고 생략 추가 예, 신설인데요. 요거 역시도 원래부터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것도 여러분 그 갖고 있는 교재 보면은 요것도 그때 편찬하시는 분이 체크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기존 생략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 9번, 10번 예, 요게 더 추가된 겁니다. 예, 그래서 종량세 적용 물품 요것도 가격 신고 생략이 안 되고 그리고 가세 결정번 사전 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요것도 가격 신고 생략이 안 된다. 예, 요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 요것도 원래 변한 건 원래 올해 변한 게 아니고 기존에 그 전에 변한 건데 예, 이 책 편찬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제가 올바로 그냥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108페이지 보시면 공시송달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공시송달이 원래 어떤 거예요? 어떨 때 하는 거죠? 주소고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예전에는 주소고서, 영업소,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딱 하는 개념이었는데요. 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그 사유를 좀 확대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도 예전에는 그냥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게시판에 그냥 공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던 거를 그 방법도 좀 여러 가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뭐 인터넷 시대에 무슨 게시판에 걸어놓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에 걸맞게 예, 변경됐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변경된 게 맞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어떻게 그 대상이 어떻게 됐다? 예전에 그냥 주소고소의 분명 이것만 있었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밝혔죠. 예, 그래서 이런 주소고소 영업소 사무소가 국외에 있어서 송달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런 게 추가됐고요. 2번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3번도 추가됐죠. 송달할 장소가 없는 경우로서 등기 우편을 송달했는데 예, 수취내 부재로 또 반송되는 경우. 예,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대통령령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에 요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또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등기 우편 송달했는데 부재중으로 확인돼서 반송이 됐다는 개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세관 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하는 그게 뭐 오늘 가고 내일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소 3일 정도는 건너뛰고 왜냐하면 오늘 가고 내일 가고로 바로바로 가려면 이 사람이 뭐 출장 가 있다 뭐 어디 외국 좀 이렇게 장기 출장을 가 있다 이러면은 전달이 당연히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아놨죠. 그래서 3일 이상 간격을 띄고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재 중이다 이러면은 무슨 대상이 된다? 공시송달 대상이 된다라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그 사유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면서 좀 늘렸구나. 예, 요거 개념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시송달 방법도 예전에는 2번 개념, 말 그대로 적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이런 개념에 이 개념만 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확대를 했죠. 예, 그래서 국정망 이런 데 게시하는 방법, 그리고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이런 데 또 게시하는 방법. 예, 그리고 송달사실 관할하는 어떤 이렇게 이런
시군 뭐 어떤 시청이나 뭐 군청이나 이런데 그리고 이런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간보 또는 일간 신문에 게시하는 방법 이렇게 확대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고 그다음에 단서 조항으로 국정망에 근데 공시송달을 할 때는 2, 3, 4 중에 하나와 한 개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망을 사람들이 잘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요거로 하는 때는 2, 3, 4 중에 하나를 추가로 더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방법도 늘렸구나.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거든요, 여러분. 잘 체크하시고요. 예, 다음에 요것도 이거 제목이 좀 잘못됐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건 또 마찬가지로 제가 고쳐드릴게요. 자, 요거는 별건 아닌데요. 원래 경정 청구가 대상이 신고 납부한 세액 이렇게만 기준은 돼 있었죠. 예, 근데 여기에다 정확히 신고 납부한 세액도 경정 청구 대상이 되고 보정 신청한 세액도 되고 수정 신고한 세액 이게 원래부터 다 해당이 됐던 거예요. 어떤 세액이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경정 청구할 어떤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다 하는 거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법조항에서 명확하게 체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약간 뭐 신설이긴 신설인데 약간 정리 차원이죠. 예, 그래서 요렇게 경정 청구의 대상 세액이 변했구나. 정확하게 명기됐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교재 152페이지 보시면은 관세현금 요건의 완화, 요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위약 환급이죠. 위약 환급에서 당연히 말 그대로 1년 내에 보세구역의 반입 또는 뭐 타수장치자도 인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보세구역 또는 타수장치자는 관세법상의 어떤 지역이죠. 근데 그거를 거기에 국한시키지 않고 추가로 이게 내용이 결국 긴데요. 결국은 뭐냐? 뭐 자유무역 지역도 솔직히 보세구역과 거의 똑같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관할하는 법이 다르고 관할하는 장관이 다를 뿐 이게 어차피 보세구역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것만 인정을 했다가 자유무역지역 이게 추가가 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해도 환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용은 뭐 긴 것 같습니다만 결론은 그냥 간단하게 보세구역 또는 원래 보세구역만 인정하다가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이 한 대 추가됐구나. 이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법 개정 개념이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다음에 154페이지 보시면 자가 사용 물품의 환급 규정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도 마찬가지예요. 자가 사용 물품 환급 규정에서도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이라는 조건이 있죠. 여기에도 똑같이 그냥 보세구역도 되지만 당연히 이거 역시도 자유무역지역도 추가로 인정해주겠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보셨고요. 다음에 238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전에는 보세 판매장이 특허 기간이 5년이었죠. 이거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으로 이렇게 바꿨죠. 원래 이 보세 공정이 5년으로 이렇게 취재를 삼았던 이유는 이 보세 판매장이 5년으로 이렇게 됐던 이유는 보세 판매장이 예전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차려만 놓으면 무조건 떼놓으면 면세점이 그런 개념이었는데 여러분 그 뭐 코로나 있고 막 이래서 면세점을 차려놔도 뭐 망해버리는 뭐 이런 일이 솔직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는 이제 차려놔놓으면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어떤 한 기업만 혜택을 보지 말고 특허 기간을 짧게 잡아서 말 그대로 좀 다른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이제 5년으로 잡은 건데 그때 5년으로 이 특허 기간을 법을 개정했을 때도 좀 되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은 여러분 보세 면세점 여러분 가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좀 예쁘고 화려한 곳을 사람들이 가겠지. 막 말 그대로 이렇게 뭐 좀 우중충하고 이런 곳을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세점을 하나 차리려면요.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뭐 복도도 다 대리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좀 예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5년 이렇게 딱 차려놓고 특허 기간은 5년밖에 안 줘? 이러면은 솔직히 기존의 그
투자한 비용을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기업이 면세점을 말 그대로 응찰을 하겠냐, 뭐 이런 우려가 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죠. 거기에다 코로나 터지지, 뭐 이런 뭐 중국에서 안 오지, 뭐 이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게 우려가 완벽하게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이제 다시 바꾼 거예요. 그래서 10년. 그래서 예전에는 5년, 그리고 갱신을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회. 그리고 중소기업은 갱신을 2번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예, 그거를 그냥 바꿔가지고 우선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바꾸고, 당연히 갱신 규정,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갱신 규정이 있는데, 예전에 이게 그거였죠? 5년. 그리고 예, 특허를 받은 자는 1회, 중소기업은 예, 그래서 특허를 받은 1회 이거는 대기업 말하는 거고, 중소기업은 2회. 근데 이거를 아예 그냥 요걸 이게 삭제한 이유는 원래 특허 기간에 법상으로 10년 이렇게 되어 있고 예외 규정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건설장과 전시장만 예, 그 건설 기간, 전시 기간으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이런 법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그 원칙적인 법 구조를 따르면 되니까 요건 그냥 삭제해 버리고 갱신 규정만 새로 이렇게 신설이 됐죠. 예전에는 이제 그냥 대기업은 1회, 중소기업 2였는데 2회였는데 이제는 뭐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그냥 2회 이렇게 바뀌었고요. 근데 갱신은 10년이 아니고 갱신만큼은 5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로 한다면은 기존 10년에다가 갱신 2번 받으면 20년까지 할 수 있죠. 예, 이러면은 충분히 시설 투자한 게 뽑힐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바뀌었구나. 예, 그래서 요거는 예,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네요, 여러분. 예, 그래서 뭐, 우선은 그 원산지 관리사 교재가, 원산지 관리사 시험은 원산지 관리사 교재에서 다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말고도 솔직히 법개정이 조금 더 있는데, 원산지 관리사 교재에 있는 거, 예, 그거만 우선 제가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또 새 교재가 나오면은, 뭐, 그거에 따른, 뭐, 당연히 새 교재는 뭐 다 법개정이 돼 있겠습니다만, 혹시나 또 약간 편찬의 미스로 뭐 법개정이 좀 잘 안 된 거, 이런 건 제가 제 2차 책 나오면은, 예, 새로운 책이 나오면은 그때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예, 요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예, 준비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